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주식 투자하기로는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죠. 최근 두 달을 돌아보면 예전에 코로나 때 한번 경험했던 큰 낭패를 다시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저의 계좌도 정말 박살이 났었고,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도하기 싫었던 종목들까지 많이 정리를 하였거든요.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예를 많이 썼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아직까지 위기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는 계좌들이 조금씩은 평온을 찾아가고 있으니까요. 오늘은 주식 투자하기를 쉬었던 한 달 동안 매매했던 내용들과 함께 앞으로 제가 생각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도 가볍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ISA 계좌이고요. 저는 이미 ISA 계좌에 1억 원을 모두 입금한 상태이거든요. 돈을 더 넣고 싶어도 넣지 못하는 상태였다 보니까 결국 물을 타기 위해서 그동안에 보유하던 현금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추가로 확보하는데 정말 어려움을 겪었고, 그러다 보니까 떠나보내고 싶지 않은 종목들도 떠나보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라이즈 미국 AI 밸류 체인도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했는데, 이 상품은 매달 많은 분배금을 지급을 해주면서도 좋은 수익을 보여주던 고마운 종목이었거든요. 그렇지만 결국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셀트리온이 주가가 조금씩 올라왔다 보니까 셀트리온을 조금씩 정리하였고요. 셀트리온 덕분에 현금 확보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현금으로는 주로 반도체 상품들을 계속 물을 타보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코스피가 8천 이상을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도체의 평단가를 최대한 내려둘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주가가 일정 수준으로 내려올 때마다 계속 물을 타면서 평단가를 내려두었고요. 그리고 코덱스 코스닥 150도 물을 정말 열심히 탔고, 나머지 종목들도 조금씩 물을 타면서 평단가를 전체적으로는 조금씩 더 내려두었습니다. 자, 그래서 잔고를 보니까 일단 ISA 계좌에서는 현금을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두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다 합쳐보면 약 1,700만 원 정도는 확보를 해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평단가 근처까지 올라온 친구들도 있거든요. 타이거리츠는 이제 마이너스 2%까지 주가가 올라왔고, 그래서 조금만 더 올라오면 평단가를 넘어서겠지만, 그래도 이 수량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분배금만 계속 받아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코덱스 미국 AI 커버드 콜도 마이너스 2%로 주가가 빠져 있는데, 주가가 12,000원 아래로 내려오면 물을 타볼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난 두 달간 코스닥 시장이 정말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150도 정말 미친 듯이 물을 탔는데, 그래서 물을 타다 보니까 어느덧 수량이 2100주까지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수익률은 마이너스 3% 정도이니까 주가가 평단가 이상으로 올라오면 100주 단위로 매도를 하고 비중을 천천히 줄여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 투자를 했다가 정말 시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코스닥 시장이 너무 터무니없게 많이 빠진다고 생각을 하였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150은 다른 계좌에서도 매수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타 목적으로 운영하는 계좌에서도 1000주를 매수를 해두었었는데, 그래도 여기서는 좋은 수익률로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ISA 계좌에서 코스닥 150을 정리할 수가 있다면 현금이 추가로 만들어질 테니까요. 그렇게 된다면 다시 미베커를 데리고 올 계획입니다. 미베커도 현금 확보를 위해서 지난 6월 말에 정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데리고 있다가 없으니까 너무 허전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150을 조금씩 정리할 수가 있다면 조만간에 ISA 계좌에서도 미베커를 다시 투자를 해볼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잔고를 맞아보면 하나투어는 마이너스 9%이거든요. 하나투어의 경우에는 이란 전쟁 영향을 제대로 받고 있고 2분기 실적도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지만, 그래도 여행 사업은 결국 유가와 환율이 크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가는 아직 조금 더 내려와야 하지만 환율이 어느 정도는 내려왔으니까요. 이제 3분기부터는 실적이 조금씩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또 주가도 조금씩은 반등이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상품들은 주가가 한참 빠졌을 때는 마이너스 30% 넘게 빠졌거든요. 물을 열심히 탔고, 또 최근에 주가가 조금 회복되면서 마이너스 10%까지는 올라왔는데, 여하튼 평단가 위로 올라오면 비중을 조금씩은 줄여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잠깐 코스피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꽤 많이 매수를 했거든요.
지난 일주일 동안 외국인들은 6조 5천억 원을 순매수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가 10% 넘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도 반도체 종목들이 반등하고 있고 또한 한국에서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다시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코스피 200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하단을 6,000 그리고 상단은 7,500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상단을 7,500으로 생각을 하냐면 일단 본전만 기다리고 있는 개인 투자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본전을 기다리고 있는 개인 중에 한 명이긴 하지만 결국에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받으면서 이게 주가가 올라가려면 외국인들이 크게 매수가 들어와야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큰 수급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단기간에 코스피가 8천까지 회복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삼전닉스가 현재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정도로만 주주 환원 계획을 발표를 해준다면 코스피가 7,500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제가 물려있는 반도체 상품들도 평단가를 회복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물을 타면서 비중이 너무나 크게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평단가를 회복하면 전부 팔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비중을 어느 정도는 줄여둘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미래에셋 계좌이거든요. 미래에셋 계좌에서도 현금 확보를 위해서 메리츠를 정리했는데 현금이 너무나 많이 줄었기 때문에 메리츠는 본전이 회복되자마자 전량 매도하였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팔고 싶지 않은 종목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도 주가가 올라올 때마다 적당히 덜어내다 보니까 최근의 물량을 전부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에셋 계좌에서는 딱 세 종목만 보유하고 있는데 먼저 타이거 반도체는 물을 열심히 탔고 이제 수익률이 마이너스 11%까지는 올라왔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유하고 있는 하나투어도 물을 조금 더 타두면서 일단은 평단가를 4만원 아래로 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VT는 보고 있으면 참 답답하긴 한데 최근에 주가가 올라오다가 지난주에는 다시 또 내려가더라고요. 저에게 힘든 시간을 선물해주고 있는 친구이지만 그래도 이번에 실적을 발표하면서 자사주를 150억 원 매입하고 소각하겠다고 공시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주가 흐름이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손절은 하지 않고 그냥 계속 가져갈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KB증권 계좌인데 타이거 200 타겟 커브드 콜을 전량 매도했었거든요. 지난번에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코스피가 7천을 깨고 내려올 때 정리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코스닥 150을 살짝 매수를 해보았는데 주가가 조금씩 올라올 때마다 정리를 하고 있고요. 약간씩은 수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고를 보면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은 그냥 분배금을 받는 용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냅두었고요. 그리고 코스닥 150은 이제 500주를 남겨두고 있는데 주가가 조금씩 더 올라올 때마다 100주 단위로 정리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타이거 200 타겟 커버드 콜은 정리를 했다가 다시 1000주를 매수했고 수량을 그대로 채워두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코스피가 크게 변동성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분배금만 받으면서 이번에도 가지고 있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정에 포스코홀딩스도 정말 물을 열심히 탔거든요. 이제는 마이너스 3%로 주가가 올라왔는데 여하튼 평단가 위로 올라오면 5주씩 천천히 비중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올배당 계좌입니다. 올배당 계좌에서도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베커를 전부 정리했었고요. 그렇지만 현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최근에 500주를 매수했고 다시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거 미국 나스닥 커버드 콜을 데리고 왔거든요. 처음에 300주를 매수했고 이후에 주가가 빠질 때마다 100주씩 물을 탔습니다. 그래서 타이거 나스닥도 천천히 물을 타면서 수량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고를 보니까 일단 빨간불 친구들이 세 종목 있더라고요. 물론 아주 조금만 빨간색이기 때문에 바로 파란색으로 전환될 수가 있는데 여하튼 파란색으로 전환되면 물을 타면서 수량을 더 늘려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유하고 있는 타이거 리츠는 웬만하면 물을 타지 않을 생각이고요. 그리고 코덱스 반도체 커버드 콜도 정말 물을 미친 듯이 탔고 마이너스 10%까지는 회복을 시켜두었거든요. 여하튼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평단가 위로 올라오면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갈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저의 포트폴리오는 반도체 상품들의 물을 너무 많이 탔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반도체 비중이 너무 커져 있거든요.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도체 비중을 줄여나가는 게 1차 목표입니다. 물론 손절을 하면서 비중을 조절해 나갈 생각은 없으니까요. 평단가 위로 올라올 때까지는 그냥 기다려 볼 계획이고, 그리고 중간에 또 주가가 크게 빠져버린다면 상황을 보면서 물을 조금 더 탈 생각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갈 수가 있다면 수비수 비중을 조금 더 늘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렸던 미베코도 비중을 늘려둘 생각이고, 또한 미국 배당 다우존스라든지 혹은 한국 배당주 상품들도 다시 데리고 와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던 대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도록 이번 주에 한국 증시도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두운 터널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슬슬 출구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니까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멘탈을 잘 잡으시고 좋은 투자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 일기는 이제 다시 매주 주말마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저는 이번 주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